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교과서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에 나오는 신경님의 사립학교 자리, 시세오문과 책전이 키운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 작품은요, 수필이거든요. 그 내용도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그러니까 금방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작품 공부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펼치시고요. 여기 20페이지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아이와 읍내까지 50리길을 여행한 것도 5학년 2학기였던 것 같다. 읍내 아이들은 좋은 참고서며 입시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 어떻게 그들을 따라가겠느냐는 담임의 탄식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장애오는 책전에 진열된 문제집이나 참고서는 가짓수도 좁고 말하자면 덤핑물로 내용도 조잡한 것들 뿐이었다. 나와 그 아이는 상의하고 또 상의했다. 그러고는 직접 읍내 큰 서점에 가서 문제집이며 참고서를 고르기로 결정했다.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는 그 먼 길을 어떻게 갔다 오겠느냐며 읍내에 살고 있는 고모에게 부탁하여 사 보내게 하면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나는 막무가내였다. 우리는 그 토요일로 당장 길을 떠났다. 2시간쯤 걸으니 흰 돛담배, 누런 돛담배가 점점이 떠있는 강이 나왔다. 강을 따라 다시 1시간쯤 가니 살구꽃이 만발한 나루를 건너니 널따란 채마밭, 채마밭을 끼고 큰 길을 또 1시간쯤 걸으니 읍내였다. 읍내에는 2층 집이 즐비하고 많은 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했다.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병이 나서 삼촌의 등에 업혀 읍내에 들어와 본 일은 있었지만 내 발로 걸어 들어오기는 처음이었던 것이다. 물어물어 서점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거리에 어둑어둑 땅거미가 깔리고 서점에는 환하게 전등불이 켜져 있었다. 너무 책이 많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 점원이 우리에게 찾는 책을 물었고 우리가 말하자 책을 찾아주었다. 우리는 자세히 보지도 않고 책값을 냈고 그 책들을 배낭에 넣고 밖으로 나왔다. 밖은 이미 한밤중이 되어 있어 나는 더럭 겁이 났다.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겠어서 가까이 있는 식당을 찾아 들어갔다. 잠은 고모네 집을 찾아가 자기로 정해져 있었다. 밥을 시켜 먹고 있는데 옆자리의 아저씨들이 우리가 촌에서 온 것을 알고는 말을 붙였다. 나는 책을 사러 왔다는 말을 하고 찾아갈 고모네 집 주소가 적힌 쪽지를 내밀었다. 야, 너희들 멀리서 왔구나. 그러면서 쪽지를 받아든 그는 이건 너무 멀잖아. 했다. 고모네 집까지는 걸어서 1시간도 더 걸린다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군청 직원인 그 아저씨들을 따라가 군청 숙직실에서 자고 아침밥까지 얻어먹었다. 이튿날 다시 서점에 가서 이번에는 동화책들을 뒤졌는데 포도와 구슬로 익숙해 있던 현덕의 소설집 남생이를 어린이물로 알고 산 것도 이때다. 돌아오는 길은 훨씬 즐거웠던 것 같다. 먼지가 폭삭대는 길, 강가의 널따란 채마밭, 강바람에 날리던 살구 꽃잎들, 나루터의 늙은 사공, 새파란 강물에 드문드문 박힌 노랗고 흰 돛을 단 배들. 이때 본 이런 것들은 군청마당의 늙은 느티나무와 마음씨 좋은 직원의 웃는 모습, 그리고 현덕의 소설 군맹 속의 인물들인 만수 또는 점숙의 모습과 함께 아직도 내 뇌리에 짙은 색깔의 그림으로 박혀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그럼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페이지는요, 20페이지를 펼치시면 돼요. 펼치세요. 자, 작품에 담긴 심미적인 인식을 파악하여 다음 수필을 읽어보자. 역시 여기서도 뭐가 중요하다? 작품에 담겨있는 심미적인 인식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요. 무슨 내용이냐면 대충 여러분 뭐 이런 때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처음으로 지하철을 탔었던 경험 아니면 지하철이 없는 친구라면 처음으로 버스를 탔었던 경험 어때요? 그런 경험이 있겠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5학년 정도에
처음으로 버스를 탔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집 앞에서 놀고 그냥 그랬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처음으로 버스를 타고 이제 멀리 갔어야 했단 말이야. 친구랑 같이 놀기로 했었거든. 근데 너무너무 두근대는 거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으니까 지하철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타고 가려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은 가는 길 내내 환승하고 이런 거 내내 하면서 막 굉장히 틀리면 어떡하지? 잘못 가면 어떡하지? 하고 너무 떨려가지고 제대로 풍경을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가는 내내. 그런데 친구랑 이제 놀고 이제 즐겁게 놀고 이제 오면서는 이제 익숙하죠. 길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내가 이렇게 재미있게 놀았던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여기가 이제 지나가는 한강이 보이는구나 막 이런 것도 알게 됐고 또 지나가다가 여기가 시장이었구나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긴장이 조금 풀린 거지. 이제 그런 거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도 수필이거든요. 수필은 어때요? 자신의 체험을 자유롭게 쓴 거죠. 그래서 보통 수필 같은 경우에는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작가가 했었던 어떤 경험이 담겨 있고요.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 그걸 통해서 깨달아요. 뭔가를 깨달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독자는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공감 안 써지네요. 자, 공감이 하게 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깨달음이 있고 독자가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지에 생각을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처음에 보시면 그 아이와 읍내까지의 50리길을 여행한 것도 라고 나왔죠. 그래서 파란색 보시면 이게 중심 사건이에요. 아하, 자 여기에 친구하고 같이 어디를 여행을 했나 보네. 어디? 읍내까지. 읍내는요 시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내를 간 거잖아 친구랑. 그게 이제 중심 사건이랍니다. 자, 그게 5학년 2학기 때였던 것 같다. 그랬으니까 뭐뭐였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하, 성인 된 작가가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쓴 글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읍내 아이들은 좋은 참고서며 입시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그렇구나. 시내 즉 큰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좋은 참고서 입시 문제집 같은 것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이제 도시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살았었나 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으니 어떻게 그들을 따라가겠냐는 담임의 탄식은 담임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네요. 야, 너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걔네들 따라가겠니? 걔네들은 야 좋은 참고서하고 입시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학원을 막 10개씩 다닌다고. 근데 너네가 이길 수 있겠니? 라는 담임이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렇구나. 그래서 장에 오는 시장에 오는 나는 이제 약간 이제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으니까 시장에 오는 이제 책전에 진열된 문제집이나 참고서는 가지수도 적고 책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뜻이 적혀 있죠? 책전은 뭐예요? 서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서점, 내가 살고 있는 서점이에요. 여기 이제 약간 현대적인데 이런 거보다는 좀 약간 이제 덜 현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서점에 진열된 문제집이나 참고서는 가지수도 적고 그렇구나. 난 도시에서 공부하는 애들보다 조금 문제집이나 참고서의 가지수도 좀 적은 거야. 그리고 말하자면 덤핑물이었어. 자, 덤핑물 여기 써있죠. 덤핑물이라는 것은 덤핑이라는 것은 원가의 비용이나 이윤을 더하지 않고 싼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일을 의미한다. 덤핑물은 그렇게 파는 물건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이제 안 팔리는 거 있잖아. 옷 같은 거 보시면 안 팔려. 막 이런 거 인기가 없어서 약간 유행에 지나서 그런 경우에 어때요? 갑자기 막 70%, 80% 세일을 해가지고 싸게 팔죠? 이제 그런 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도시에 살고 있지 않은 내가 접할 수 있는 참고서나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는 문제집이 아니었던 거지. 잘 나가는 참고서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싼 가격에 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집을 풀어봤자 이 참고서를 풀어봤자 잘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별로 효과가 없었던 거지. 그리고 내용도 조잡한 것들 뿐이었다.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풀어도 뭔가 좀 별로였던 거야. 그래서 나와 그 아이는 상의하고 또 상의했다. 오, 대단하지. 공부를 하겠다고? 이런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봤는데 문제집이나 참고서가 별로다. 조잡하다.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살며시 이제 PC방으로 가겠죠. 별로 관심 없어. 그런 거예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지? 뭐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PC방 가거나 놀겠죠. 하지만 보세요. 이 모범생들은 지금 상의하고 상의했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알았죠?
자, 그러고는 어떻게 가기로 했냐? 친구랑 이제 읍내에 가게 되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직접 읍내 큰 서점에 가서 문제집이며 참고서를 고르기로 결정을 했다. 아하, 여기에 나오네. 친구하고 읍내에 간 까닭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책들은 너무 문제집이나 참고서는 가지수도 적고 내용도 조잡하고 별로였어. 나는 그래서 좀 더 큰 곳으로 가야겠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도시로 가서 문제집을 사야지. 야, 굉장히 이게 모험생 같은 얘기네요. 이게 진짜 교과서에 실릴 만한, 그치?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는 그 먼 길을 어떻게 갔다 오겠느냐며 할머니나 어머니 아버지는 그 말을 헷갈리게 여기는 말렸네. 너무 멀다고 이제 애들이 어리니까. 그래서 그 먼 길을 어떻게 가겠니 하면서 읍내에 살고 있는 고모에게 부탁을 해서 사 보내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했지만 나는 막무가내였다. 고모한테 사달라고 해라. 그래서 붙여달라고 해 말했지만 안 돼! 난 싫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너 왜 그랬을까? 내가 직접 보고 사고 싶단 말이야! 이거겠죠. 여러분들과 사뭇 다른 모습.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토요일로 당장 길을 떠났다. 오, 토요일에 갔네. 그죠? 그래서 이제 얘네가 어때요? 어리죠. 그리고 처음으로 어때? 읍내, 즉 시내를 가게 된 경험인 거야. 그러니까 어때? 아까 선생님이 처음으로 지하철을 탔을 때처럼 마음이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하겠죠. 안 가본 길이니까. 자, 그래서 읍내를 가면서 이런 풍경들을 봐요. 파란색으로 된 부분. 어떤 거? 2시간쯤 걸으니까 2시간이나 걸었다. 엄청 걸었네. 거의 뭐 이제 국토대장정처럼 열심히 걷네요. 자, 2시간쯤 걸으니 흰 돛담배, 누런 돛담배가 점점이 떠있는 강이 나왔다. 오, 그렇구나. 쭉쭉 가다 보니까 이렇게 누런 돛담배, 흰 돛담배가 떠있는 강도 보였다는 거야. 그리고 강을 따라서 다시 1시간쯤 가니 강을 따라서 이렇게 또 한참을 이렇게 간 거야. 가니까 살구꽃이 만발한 나루, 살구꽃이 만발했다. 이게 살구꽃인가 봐, 여러분. 살구꽃이 만발한 나루, 나루는 여기 나와 있죠, 설명. 여기 보시면 강이나 내 또는 좁은 바닥목에서 배가 건너다니는 일정한 곳. 배가 이제 머무는 곳을 나루라고 해요. 여기 나오죠? 그림을 크게 보면 이렇게 배 대는 곳을 나루라고 한답니다. 자, 이런 것도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루를 또 건너니, 나루를 또 이렇게 폴짝 건넜어. 그래서 건너서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뭐가 보이니? 채마밭이 보였다는 거예요. 채마밭이 뭐야?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어요. 자, 채마를 심어서 가꾸는 밭. 채마는 먹을거리나 이불거리로 심는 식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추 심고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런 밭을 채마밭이라고 하는구나. 자, 사진을 역시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가면서 보이는 여러 가지 밭, 먹을거리를 심는 밭도 보였다. 자, 그래서 채마밭에 끼고 또 큰 길을 1시간쯤 가니 엄청 걸었네. 2시간 걷고 1시간 걷고 거의 뭐 애들이 피곤하겠는데요? 그죠? 피곤하겠네. 3시간을 걸어갔어. 그렇게 하고 1시간쯤 걸어서 가니까 그제서야 읍내가 나왔다. 아하, 2시간쯤 여기서부터 읍내였다까지 바로 읍내에 가면서 바라본 풍경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요, 읍내에는 2층 집이 즐비하고, 읍내는 역시 시내였어요. 여기, 우리가 출발한 곳은 여기지? 시골이었어. 약간 이제 도시에서 먼 거. 근데 걸어가지고, 요렇게 간 거야, 읍내까지. 여기가 읍내구나. 읍내를 가니까 어때? 2층 집이 있어. 와우, 대단하네요. 막 이렇게. 자, 읍내에는 2층 집이 즐비하고, 현대적이란 얘기겠죠? 또 많은 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했다. 많은 차들이 먼지 일으키며 질주하는 모습 나오네. 자, 이게 도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왜? 좀 무섭잖아. 갑자기 먼 곳으로 간 거잖아. 멀리 간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이 부분에서는 낯선 곳에서 느끼는 이제 작가의 감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낯선 곳에서 좀 약간 두려운 감정이 든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자, 그래서 병이 나서 삼촌의 등에 얽혀서 시내에 들어본 일이 있었지만 옛날에 이제 병이 났었네. 아팠었네. 아파가지고 삼촌의 등에 엎혀서 이제 시내에 있는 병원에 있었나 봐. 그런 적은 있었지만 내 발로 걸어 들어오기는 처음이었던 것이다. 아, 그렇구나. 내가 처음으로 혼자서 친구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거의 혼자서 이렇게 내가 처음으로 시내라는 곳을 멀리 왔으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낯선 곳에서 느끼는 감정이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물어물어 서점을 찾아갔을 때는 서점까지 또 가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걸었잖아. 얘네들이 봐봐. 2시간 걸었다가 또 갔다 또 1시간 걸었다가 해갖고 읍내 도착했어. 이거 또 걸어. 또 걸어가지고 서점을 찾아가. 이미 힘듦. 그치? 서점에서 이미 힘듦이야. 그치? 물어물어 서점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거리에 어둑어둑 땅거미가 깔리고, 오, 땅거미가 뭐예요? 역시 다 나와 있어요. 해가 진 뒤에 어스레한 상태 또는 그러한 때, 해가 지려고 할 때의 그 모습을 땅거미라고 하는 거예요. 땅거미. 자, 여러분 이거 왜 땅거미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 이렇게 해가 지게 되면은 어때요? 화면이 지금 점점 새카매지고 있죠? 점점 밤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땅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검어지고 있죠? 검어지고 있죠? 자, 그것에다가 여기다가 이가 붙은 거예요. 이는 이제 명사를 만드는 파생 전미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먹다라는 거에 붙으면 먹이 하면 이제 먹는 그 먹이를 말하는 거구나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명사가 됨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것만 그렇다는 거고요. 어쨌든 해가 지면 어때요? 땅이 점점점 검어지게 되죠. 그래서 검다에 땅이 점점 검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때요? 땅거미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 지고 있으니까 땅이 검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땅거미가 깔리고 그러니까 밤이 점점 돼가고 있는 거야. 와우, 무서운데요? 자, 서점에는 환하게 전등불이 켜져 있었다. 서점은 아직 하고 있었구나. 그치? 그래서 나는 이제 서점에 왔어. 일단 이제 근데 나 같으면 선생님 같으면 이미 피곤이야. 이미 피곤해서 서점이고 뭐고 이제 편의점 가갖고 뭐 먹어야지. 일단 피곤하지 않니? 그렇지? 어쨌든 얘네는 모험생이었으니까요. 자, 이 서점에 갔어요. 가니까 너무 책이 많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 점원이 우리에게 찾는 책을 물었고 우리가 말하자 책을 찾아줬다. 점원이 찾아줬구나. 그치? 자, 우리는 자세히 보지도 않고 책값을 냈고 그 책들을 배낭에 넣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왜 자세히 보지 않고 책값을 냈냐면 이제 허둥지도 한 거야.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얼른 그냥 책값 내고 빨리 왔어요. 자, 밖은 이미 한밤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니.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책 사고 이제 막 이게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한밤중이 되어서 나는 더러 겁이 났다. 왜 겁이 났을까? 왜? 여기 시내죠? 여러분들 이제 밤 되면 신나겠지만 얘네들은 모험생이잖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멀리서 읍내 시내까지 왔다가 밤이 돼버리니까 겁이 나는 거야. 그죠? 여기서 또 두 번째 알 수가 있죠? 낯선 곳에서 느끼는 감정 두 번째 바로 겁이 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요, 저녁은 먹어야겠어서, 그러니까 역시 또 배는 고파요. 이 와중에, 낯선 곳에서 지금 어때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고, 겁이 나고, 그래도 나는 배가 고파. 그치? 그래서 저녁은 먹어야 돼. 이게 정상적인 거야, 여러분. 자, 그래서,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겠어서, 가까이 있는 식당을 찾아 들어갔다. 식당으로, 아싸, 식당 갔네요. 그래서 또 잠은 고모네 집으로 찾아가서 자기로 이미 정해져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당으로 들어왔죠. 식당을 들어와서 이제 밥을 시켜 먹고 있는데요. 옆자리에 아저씨들이 뭐 깡패예요? 아저씨들이 우리가 초원에서 온 것을 알고 시비 거는 거야. 말을 걸었다. 나는 책을 사러 왔다는 말을 하고 찾아갈 고모네 집 주소가 적힌 쪽지를 내밀었다. 되게 순진하다.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막 어디로 간다고 이렇게 보여주면 안 돼.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그냥 이제 옛날이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착했어요. 옛날이니까 그런 거지. 요즘에 여러분들 이렇게 뭐 누가 물어본다고 해서 어디 가는 거 쪽지 보여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 아저씨들이 내가 고모네 집 주소가 적힌 쪽지를 보여주니까 야, 너희들 멀리서 왔구나. 이렇게 할아버지래요. 아저씨들이 얘기해서 갑자기 할아버지가 됐네요. 자, 아저씨들이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서 쪽지를 받아든 그는 이거 너무 멀잖아. 아저씨 목소리 잘 안 들었는데. 이거 너무 멀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고모네 집 주소가 적힌 쪽지를 보고 너무 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했다. 고모네 집까지는 지금 여기 서점에서, 적어도 1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이었다. 와, 얘네들 지금 몇 시간 걸어 다니니? 아까 분명히 요 앞에서 보니까 얘네가 아까 2시간 걸어서 오고, 다시 또 1시간 가고, 큰 길에서 또 1시간 가고, 거의 이제 4시간 걸었죠. 그래갖고 또 걸었잖아. 그 서점을 찾아가서 또 걸었어요. 엄청 걸었는데 여기서 1시간을 더 가라고요? 이게 국토 대장정입니까? 이거는 거의 뭐 약간 반지의 제왕인데요. 이거 완전히 그럴 순 없죠. 너무 멀죠. 또 가면 얘네들 이제 죽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난감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 멀어요. 자, 결국 우리는 군청 직원인 그 아저씨를 따라가서 여러분 이렇게 막 따라가면 안 돼. 이거는 이제 옛날이니까요. 옛날에 착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군청 직원인 그 아저씨들을 따라가서 군청 숙직실에서 자고 아침밥까지 얻어먹었다. 와, 아저씨들이 너무 착하시다. 아저씨들이 얘네가 너무 멀다고 너네 먼데 가면 위험해 해가지고 군청 숙직실에 가서 애들을 재워주고 아침밥까지 먹게 해주셨구나. 사람들 되게 착하다, 그지? 이튿날 다시 서점에 가서 서점에 또 갔네. 역시 얘네들은 이제 모험생 맞네요. 서점에 또 가네요. 눈 뜨자마자 서점. 자, 서점에 가서 이번에는 동화책들을 뒤졌는데, 이번에 이제 동화책 사러 간 거야. 그래서 포도와 구슬로 익숙해져 있던 현덕의 소설집 남생이를 어린 인물로 알고 산 것도 이때다. 그러니까 동화책인 줄 알고 샀는데, 이제 이런 거 사회풍자집이었죠. 이거야, 남생이. 이 소설이에요. 자, 근데 이런 걸 이제 나는 동화책인 줄 알고 샀다. 아니면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지금 어땠어요? 둘이서 이제 멀리까지 읍내를 갔는데 가서 되게 두근두근하고 무섭고 떨리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나의 감정 상태 있었지, 여기. 나의 감정 상태 어땠어요? 낯선 곳에서 가니까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고, 낯선 곳으로 가니까 더럭 겁이 났고, 막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연히 이렇게 착한 아저씨들을 만나서 아저씨들이 숙직실에서도 재워주고 아침밥까지 먹어주고 이런 친절을 받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마음이 좋아졌죠? 굉장히 즐겁고 편안한 기분이 든 거야. 자신을 도와준 아저씨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힘들었던 읍내로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어떨까? 조금 더 편안하고 즐거운 기분이 생기게 된 거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졌지,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긴장이 풀어진 거야. 아저씨들을 이렇게 잘 대해주고 하니까 즐거운 기억이 된 거지. 즐거운 기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은 훨씬 즐거웠던 것 같다. 즐거웠던 것 같다. 발음이 안 되네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에는 숨 막히고 굉장히 겁난 상태였는데, 이제 좀 즐거운 것 같아. 헤헤. 이렇게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네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죠. 돌아오는 길은 훨씬 즐거웠던 것 같다. 그래서 자, 어떻게 됐냐? 너무 즐거우니까 이제 갔던 거하고 다르게 오면서는 이제 풍경을 좀 즐길 수 있게 된 거지. 조금 더 즐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즐거운 마음이 된 거지. 그래서 먼지가 폭삭되는 길, 와우, 신나! 강가에 널따란 채마봐, 또 신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강바람에 날리던 살구, 꽃잎들, 와우! 막 이렇게 즐기는 거야, 이제. 나루토의 늙은 사공, 와우! 그리고 새파란 강물에 드문드문 박힌 노랗고 흰 노술 탄 배들, 점점점, 너무 좋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바라본 풍경도 이제 글쓴이의 즐거움이 담겨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면서 이제 마음이 신나니까 이제 뭘 봐도 즐거운 거야, 이제. 아까는 처음 갈 때는 어땠어? 처음 갈 때는 낯서니까 두렵잖아. 그러니까 뭘 봐도 두려운 거야. 낯설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그리고 되게 즐겁고 행복한 기억을 가지게 되고 아저씨들의 따뜻한 마음을 받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뭘 봐도 신나는 거야, 얘가. 이제 그런 거를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바라본 풍경도 이제 글쓴이의 즐거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거죠. 와, 신나 막 이렇게. 그래서 이때 본 이것들은 군청 마당의 늙은 느티나무와 마음씨 좋은 직원의 웃는 모습, 그리고 현덕의 소설인 군맹 속의 인물들인 만수 또는 점숙의 모습과 함께,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자, 이 풍경들과 함께 군청 바닥에 늙은 느티나무 있었던 거. 얘네들 이제 어디서 잤었어? 군청 숙직실에서 잤었잖아. 그러니까 거기 갔었을 때 봤던 늙은 느티나무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아저씨들이 우리를 재워줬잖아. 그래서 마음씨 좋은 직원들의 웃는 모습.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이 나는 거야. 너무 즐거운 거야. 이제 너무 신나고 이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덕의 소설. 이 소설의 군맹 속에 있는 이런 소설이 있어요. 이런 소설 속에 있는 인물들인 이제 만수 또는 점숙의 모습. 얘네들이 이제 현덕의 소설집 이런 걸 막 샀잖아. 그래서 거기 소설 책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 아직도 내 뇌리는 뭐예요? 사람의 의식이나 기억, 생각 따위가 들어있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내 기억 속에, 기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기억 속에 내가 그렇게 읍내에 처음 가서 겪었던 그 일들은 나에게 어떤 거예요? 여기 나와있죠? 뿅뿅뿅뿅. 어떻게 박혀있다? 그림으로 박혀있다. 너무 선명하게 그림처럼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내 마음속에 저장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하더라. 이런 거. 자, 그러니까 어때요? 풍경을 그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 그때 내가 갔던 것은 그림 저장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글쓴이의 느낌이 어때? 굉장히 즐겁고 편안하고
그런 기분이 굉장히 오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 새로운 경험을 하고 돌아왔을 때 느꼈던 즐거운 마음을 풍경 묘사를 가지고 드러내고 있죠. 들어오는 길은 너무 즐거웠다. 먼지가 폭삭되는 길을 쭉 가면서 자기가 이만큼 즐거웠다는 것을 풍경 묘사로 드러내고 있고, 또 자신을 도와준 아저씨와 돌아오던 길에 보던 풍경 같은 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니? 아저씨하고 그 모든 풍경들을 하나의 그림, 저장 이렇게 그림이라고 표현해서 글쓴이가 얼마나 즐겁고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고 재밌었는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림이라는 단어로. 나들이 한 다음에 즐겁고 이제 벅찬 그런 마음이 이제 그림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글쓴이가 처음으로 어른이 아닌데 친구하고 읍내에 가서 얼마나 두려웠겠니? 근데 여러 가지 일을 겪었지만 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잖아. 이런 경험을 가지고 굉장히 따뜻하고 뿌듯한 감정을 느끼게 된 거죠. 그게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읍내라는 곳은요, 이 읍내라는 곳은 내가 새롭게 도전하는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심미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었던 배경이 되는 거죠. 거기서 주인공이 했던 심미적인 경험이 뭔데? 처한 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대상도 다르게 보인다는 심미적인 체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는 읍내가 낯서니까 다 낯설고 무섭기만 하고 두렵기만 했는데, 거기서 따뜻한 대접을 받고 나니까 읍내에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이제 무섭고 두렵지가 않은 거야. 이제 너무 즐거운 거야. 근데 즐거움 그림으로 저장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도 다르게 보인다라는 어떤 심미적인 체험을 하게 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자, 안 했지만 보시면 이 글은 어때요? 글쓴이의 경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져 있죠.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부터 쭉 해갖고 나는 막무가내였다. 처음에 어땠죠? 읍내 큰 서점에 가기로 했죠. 여기 있는 문제집이나 참고서는 너무 후지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쫙 갔죠. 가서 정해져 있었다. 여기까지는 어때요? 읍내 서점에서 정신없이 책을 구경하고 내가 사게 되었어 라는 부분이 두 번째로 여정이 나와 있네요. 세 번째, 이제 밥을 시켜 먹고 있는데 아저씨들을 만나서 잠 자고, 그 다음날 또 서점에 가서 이런 책을 샀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군청 직원의 도움으로 잠을 자고 아침밥을 먹었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죠. 집으로 가야지.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느꼈던 즐거움이 여기서 여기까지 담겨져 있네요.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작품은 수필이고요. 그리고 회상적이죠. 내가 예전에 5학년 2학기 때였던 것 같아 라는 거. 그리고 서사적이죠. 긴 글로 쓰고 있잖아요. 이야기 형식으로. 그리고 묘사죠. 왜냐면 이제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습을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죠. 땅거미가 깔리고 깔리고 그리고 이제 서점에는 환하게 전등불이 켜져 있었고 책이 많았다. 아니면 이제 2시간쯤 걸으니까 흰 돛담배, 누런 돛담배가 보였다. 강을 따라 가다 보니까 나루가 보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죠. 제재는 이제 초등학교 때 친구하고 시내 갔던 일이니까 평범한 일상을 소재로 삼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심미적인 인식이 꼭 특별한 경험만이 해야 심미적인 인식을 느끼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에서도 우리가 심미적인 인식을 느낄 수가 있구나 라는 거죠. 자, 주제를 보시면 읍내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난 신기함과 도움을 준 아저씨들에게 느꼈던 고마움 아저씨 땡큐 이렇게. 자, 어린 시절 추억에 대한 또 그리움을 담고 있죠. 특징을 보시면 어린 시절 추억을 회상하면서 쓴 글이다. 어떻게 알 수 있다? 5학년 2학기 때 일이었던 것 같다 라는 것에서. 그리고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이 이어지게 됐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짚어졌죠. 그리고 글쓴이가 본 풍경을 또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었죠.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돛담배 발음이 안 돼요. 누런 돛담배가 점점이 떠있던 강이 나오고, 강을 따라서 1시간쯤 가니까 살구꽃이 만발한 나루를 건너니 너울다란 채마반 이런 식으로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 속에 담긴 글쓴이의 심미적 인식, 어떤 경험을 했냐. 내가 읍내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난 경험을 하고요. 식당에서 만난 옆자리 아저씨들을 따라서 자고 아침을 먹었던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인식을 했냐. 아, 힘들었던 경험도 시간이 지나서 생각하면 그리운 추억이 되는구나. 또 같은 대상이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구나. 어때요? 똑같이 읍내 가는 길이었지만 처음에 갈 때는 좀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있었으니까 풍경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었잖아.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아저씨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이제 마음이 신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 좋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이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이 된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구나라는 인식을 했고요. 아저씨들이 있었죠. 또 새로운 세계를 만났을 때 충격과 놀라움이 나를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읍내를 한번 처음으로 나갔던 그 경험이 나를 성장하게 만들었어라는 이런 이제 심리적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그거를 작품에 어떻게 표현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돌아왔을 때 느꼈던 즐거운 마음을 우리가 뭐를 통해서 드러냈다? 풍경 묘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내가 들어갔다가 다시 올 때는 마음이 좀 즐거웠잖아요. 숨 막히고 겁났다가 즐거웠던 마음으로 바뀌고 나니까 먼지가 폭삭되는 길, 강가의 널따란 채마밭, 강바람에 날리던 살구꽃잎들, 나루토의 늙은 사공, 새파란 강물에 드문드문 박힌 노랗고 흰 돛을 단 배들하고 좀 더 즐겁게 느낄 수 있었잖아. 그래서 그 모습을 풍경 묘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즐거운 마음을. 그리고 이제 자신을 도와준 아저씨와 군청 아저씨와 또 돌아오는 길에 본 풍경을 마치 뭐 같다?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그림으로 저장. 그죠? 그 그림처럼 표현이 됐어. 라고 해서 자신의 여러 이제 즐거운 마음, 심리적인 인식을 이제 풍경 묘사를 통해서 드러내거나 이제 그림이라고 표현해서 글쓴이가 얼마나 즐겁고 신났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어때요? 다 했죠? 여기까지 하면 다 했어요. 세상에나.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